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홍장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한덕수하고 홍장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한덕수는 국무회의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말이죠. 국무회의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얘기를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의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1명이 되도록 기다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무회의를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11명이 되도록 기다렸겠느냐? 30분씩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없었다.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주무장관이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정리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하나의 논제를 놓고서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을 떠나서 실체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덕수는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불러서 그 점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홍장원입니다. 홍장원은 정말 아버지가 뭐 4명인지 무슨 메모가 4명입니다. 4개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홍장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 장소, 방법 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평의를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평의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말이죠. 매일 나와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신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한덕수하고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가지고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헌재입니다. 헌재는 이날 예정됐던 정례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정례 브리핑을 취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천재영 공보관이라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 하는 거 봤잖아요. 천재현이가. 그런데 그거를 오늘 취소를 했습니다. 자, 헌재 관계자는 취소 이유에 대해서 헌재 평의 중이고 중이라는 거죠.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헌재 평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판관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할지 안 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18일 잡힌 것도 양측에 2시간씩 뭐 이렇게 준다는데 이날 이제 중간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이날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변론 종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그에 따라서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할지 추가로 변론 기일을 정할지 그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쨌든 간에 18일 날 한다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언제 변론을 종결하고 언제 선고를 할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흔들리는 헌재, 특히 문영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죠. 벌떡 일어나서 휙 하고 나가버리는, 그야말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라는 사람들도 다 국민 밑에 공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사도 안 하고 훅 나가버린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것도 공개된 법정에서 말입니다. 엄청 실수한 거죠. 그만큼 지금 문영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행번방이라든가 내지는 문영배의 잘못된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토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는 10가지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이러는 상태에서 지금 다른 재판관들이 문영배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원래는 헌재 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소장이 아닙니다. 소장이 중심을 잡고 가면서 주심 판사와 상의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리드해야 되거든요. 지금 헌재 소장은 없습니다. 권한대행입니다. 이자가 문영배고요. 그다음에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인데요. 지금 이 헌재 소장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을 지금 뭐 끌고 가지 못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약 헌재가 말이죠 확고하게 증인 추가 없음 입장이라면 증인 추가 안 하겠다, 기각했다 이렇게 브리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면 만장일치라든지 내지는 헌재에서 토의한 결과 증인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그냥 브리핑을 취소하고 평의하는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예상보다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헌재에 가해지는 우리 국민의 눈초리가 너무나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헌재가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겁준다고 되는 겁니까? 겁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겁준다고 될 것 같으면 무슨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나고 영국의 혁명은 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분노하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 지도자는 말이죠. 국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계점을 잘 안 넘죠. 그것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이유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대다수 국민이 그 질서를 부정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4.19 혁명 아닙니까? 4.19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경우 의원과 황교안 저번에 총리가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서 부정선거 의혹을 낱낱이 얘기했어요 지금. 근데 민경욱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이거는 당연히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버 검증을 갖다가 또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이죠, 그 되지도 않는 카페에 누가 해킹했는지 좀 뭐 수사를 해달라. 그럼 검증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가 그 고등학교 카페에 그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누가 갖다 거기다가 음란물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선관위 이 서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얼마든지 유령 이 명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령 유권자를 만들고 선거 한 사람 안 했다고 만들고 안 한 사람을 했다고 고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망과 그리고 업무망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걸 갖다가 검증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검증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두 사람도 채택도 중요하지만 지금 검증해달라는 겁니다. 서버 검증.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관위에서도 헌재가 받아들이면 검증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에 대해서 아마 이 서버를 놓고도 이 재판관들 중에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되지 않냐. 저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고 그냥 판결을 냈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지금 계엄의 정당한 어떤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뭐 국회에 뭐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거를 갖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내란죄인가 아닌지 그걸 갖고 지금 심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내란죄는 빼버렸는데 근데 왜 내란죄를 갖고 자꾸 얘기합니까? 서버를 갖고 얘기해야죠. 윤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계엄의 어떤 목적이 정당한가? 계엄의 진행 과정은 적법한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중앙선관위 서버는 검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내부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는 헌재.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지금 중심을 잡고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낼 수 있을까요? 헌재가 스스로 이 동적이 돼버렸는데 흔들리는데 어떻게 결론을 갖다가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법원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적인 어떤 이 유동성을 갖다가 안정적인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흔들리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쟤들이 탄핵소추할 때는 국회에서 그야말로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근데 헌재 와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단 말이죠. 그걸 이유로 해서 각하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각하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공유,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